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년 전 착공됐던 군산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가 다음 달 완공돼 5월부터 운영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군산의 슈퍼마켓과 식당은 지금보다 훨씬 싼 가격에 물건을 구입할 수 있어 가격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보여 소상공인들의 기대가 높습니다. 유기동물보호소의 중대형견들이 입양되지 못해 처리의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군산시 유기동물보호소는 입양을 선호하지 않는 중대형견들이 급증해 운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락사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4일 금요일 종합뉴스입니다. 2년 전 착공됐던 군산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가 다음 달 완공될 전망입니다. 오는 5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가면 군산의 슈퍼마켓과 식당은 지금보다 훨씬 싼 가격에 물건을 구입할 수 있게 되는데요. 공동구매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골목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소상공인의 기대감도 높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군산 소룡동의 슈퍼마켓 물류창고. 군산의 슈퍼마켓 250개 소매점이 6천여 품목의 물건을 싼 가격에 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품목과 이용자가 적다 보니 대형마트나 식자재 마트와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을 닫는 소매점이 늘고 있는 절박한 처지에서 경암동에 새롭게 건립되는 중소유통 도매물류센터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년 전 착공에 들어간 도매물류센터는 110억 원을 들여 현재 80%의 공정률을 보이는 가운데 다음 달 완공됩니다. 오는 5월 운영을 시작하게 되면 슈퍼마켓 300여 곳과 식당 1000여 곳이 지금보다 훨씬 싼 가격에 물건을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군산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가 3월이면 준공됩니다. 5월부터는 정식 개장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군산 경제의 뿌리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산품에서 농수산물 등 신선식품까지 확대해 작은 소매점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대형마트나 식자재마트로 몰리는 소비자를 골목상권으로 인해 물가 안정과 상생의 순환경제 효과가 기대됩니다. 공산품은 물론이고 냉장, 냉동, 축산제품까지 1만 6천여 품목에 대한 물류비 절감으로 그동안 타지역 물품 구매로 인한 자본 유출을 막을 수 있게 되어 군산의 소상공인은 가격 경쟁력이 확보되고 시민은 저렴하게 구입하는 이중의 경제 효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공동구매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골목상권이 안정적 사업 운영에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소상공인의 기대감도 높습니다. 공산품 위주로만 취급하다 보니까 1차 상품이 미비로 전주나 익산 조합으로 빠져나가는 주된 요인입니다. 이 부분을 이전 시 1차 상품 강화 및 식자재 취급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한테 갈 수 있는 최대의 이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형마트와 식자재마트에 잠식당하는 골목상권, 상생의 선순환 경제를 이끌 구원투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KCN 모형숙입니다. 전북도가 새만금 신항 배후 부지의 국가재정 사업 전환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도는 새만금 신항의 필수 지원 시설인 배후 부지 개발을 민자에서 국가재정 사업으로 전환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등으로 민간 투자 유치가 어려운 여건에서 배후 부지 개발이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도는 해수부, 기재부와 지속적인 협의와 건의를 통해 배후 부지의 재정 사업 전환과 예산 확보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한편 도는 지난해 말 적극 행정심의위원회 결정으로 개발 중인 항만에도 배후 단지를 개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정부가 익산형 일자리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위해 현장 실사를 벌였습니다. 정부 민관합동지원단은 오늘 비공개로 익산을 찾고 상생 일자리 참여 기업인 하림산업 등을 찾아 사업 계획을 살폈습니다. 전국 최초의 농식품 모델인 익산형 상생 일자리 사업 계획은 지난해 11월 최종 확정돼 산자부에 신청된 상태입니다.
계획상으로는 오는 2025년까지 3,625억 원이 투입되며 직접 고용은 575명입니다. 전북도가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520건을 발굴했습니다. 전북도는 2년 연속 9조 원 이상의 국가 예산을 목표로 신규 사업 520건을 발굴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특수 목적선 선진화 단지와 친환경 소형 선박 제조지원센터 구축, 새만금 스마트팜 온실단지 조성입니다. 도는 신규로 발굴된 사업 추진을 위해 정치권과 함께 예산 확보에 선제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군산 월평균 소득 가구 비율이 100만 원 미만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소득 가운데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이 17.1%로 가장 높았습니다.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미만은 16.7%,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미만은 16.6%, 300만 원에서 400만 원 미만은 15.6%로 뒤를 이었습니다. 8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은 3.9%였고 50만 원 미만 저소득은 5.8%로 나왔습니다. 군산시의회가 새만금 신앙만 관할권을 강화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안은 군산 새만금 신앙 발전위원회 설치와 운영 방안을 담았습니다. 또 새만금 신앙을 군산시 두리도와 연접해 인공섬 형태로 조성되는 항만으로 규정해 군산에 속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발전위원회는 새만금 신앙만 건설 사업 지원과 현안 문제에 대한 자문, 발전 방향 자료 수집, 인근 어업인의 생계 대책 자문 등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익산시와 전주시가 관광 분야부터 상생 협력을 강화합니다. 오늘 정원율 익산시장과 우범기 전주시장은 익산시청에서 간담회를 갖고 관광상품 개발부터 교류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백제 역사문화 자산을 활용한 공동 관광상품이 개발될 예정이며 양도시를 연결하는 시티투어버스 관광 코스도 만들어질 계획입니다. 한편 두 시장은 상호 지역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김관영 전북지사가 24일 군산시를 방문해 지역 주요 현안과 건의사항을 점검했습니다. 시는 이 자리에서 수산물 종합센터 건어매장 신축, 인구 감소 지역 지방 소멸기금 대응, 특수 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 등을 건의했습니다. 김 지사는 또 군산시 1일 명예시장으로 강임준 군산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과 다양한 시정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김 지사는 군산 비어포트를 방문해 생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익산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은 구직활동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익산시는 만 18세에서 39세까지의 미취업 청년에게 구직활동비 3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미취업 청년이며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원됩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말까지로 전북형 청년 활력수당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해 하면 됩니다. 전북도가 정부의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공모에 선정돼 국비 10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전북도는 고용위기 대응 지원과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등 4개 분야, 상용차 산업 활성화와 조선업 도약센터 운영 등 13개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군산의 자동차 산업 침체에 따른 고용 위기가 인근 익산과 김제, 완주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겁니다. 도는 이번 사업으로 3,705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버려진 개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머무는 곳이 유기동물 보호소인데요. 이곳에서는 새로운 견주를 찾아 입양을 추진하지만 소형견과 달리 중대형 견은 외면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기동물 보호소의 운영난은 가중되고 있고 불가피하게 안락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산 대야면의 유기동물 보호소. 개 한 마리가 마음껏 뛰어다닙니다. 몸무게는 12kg, 외식고기 진도 믹스종인 메시입니다. 메시는 몸무게가 10kg을 넘어 대형견에 속합니다.
매씨는 작년 2월 보호자가 사망하면서 긴급 위기동물로 지정돼 이곳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동안 보호소 측은 수차례 새로운 견주를 찾아 입양을 시도했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입양을 하러 온 사람들이 중대형견보다 소형견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거주 문화가 아파트이다 보니까 대형견을 좀 꺼려하는 경향이 있고요. 일단 대형견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마당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다 있으세요. 군산 유기동물 보호소가 보호하고 있는 개는 총 587마리인데 그중 몸무게 5kg 이하인 소형견은 173마리, 몸무게가 5kg이 넘는 중대형견은 414마리로 전체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반면 유기견 입양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451건의 입양 사례 중 중대형견 입양 사례는 10마리도 되지 않아 2%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중대형견은 소형견에 비해 입양되는 경우가 극히 적다 보니 오랜 기간 보호소에 머물 수밖에 없고 이는 보호소 운영난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안락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입양이 가고 새로운 개가 들어와서 또 잠시 머물다가 가고 이게 반복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개체수가 누적이 되면 인도적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제 여건에 다다른 거죠. 중대형견 입양이 저조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과 달리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중대형견을 키우기에는 부담을 크게 느낄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여기에 사료값과 의료비용 부담도 크다 보니 소형견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크기라든지 사료 문제, 배변 처리 문제 여러 것들이 다가올 거잖아요. 중대형견보다는 소형견 위주로 해서 선호도가 높은 게 사실이니까. 이처럼 갈수록 늘어나는 중대형견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근본적인 원인인 개체수 조절 방안이 시급한 상황. 보호소 측은 농촌마을이나 경로당 등에 중대형견을 마을 지킴이로 활용하는 방안을 지자체와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군산시는 마당이나 야외에서 키우는 반려견을 대상으로 하는 중성화 수술 지원을 300마리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소형견과 달리 입양이 쉽지 않은 중대형견. 개체수 증가를 방지하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중대형견을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합니다. KCN 김지훈입니다. 군산 옥소 면사무소 신축 공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2명이 다쳤습니다. 사고는 오늘 오후 1시 35분쯤 발생했으며 옥상에서 철근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2명이 머리와 늑골에 경상을 입었습니다. 이들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작업 중 비계 일부가 무너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온라인으로 음란물을 판매한 후 구매자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1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음란물 유포와 공갈,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17살 A군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A군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온라인으로 남성 2명에게 음란물을 판매한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1,4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입니다. 또 구매자 가운데 1명으로부터 받아낸 운전면허증 사진을 이용해 렌터카를 빌려 무면허 운전까지 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위중증 환자는 183명, 사망자는 20명입니다. 한편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19명으로 어제보다 40여 명 줄었습니다. 전주 187명, 군산 41명, 익산 77명 등입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0.95를 나타냈습니다. 도내 기간제 교사 10명 가운데 4명은 담임을 맡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정보 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도내 기간제 교사들의 담임 교사 비율은 지난 2019년 37.5%에서 지난해에는 41.9%까지 늘었습니다. 중학교가 46.2%로 가장 높고 고등학교 40.6%, 초등학교 31.6% 순입니다. 도내 정규 교원은 지난해 56.7%가 담임을 맡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군산 하재마을 팽나무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군산시의회 송미숙 의원은 제253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하재마을 팽나무를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재마을은 탄약고 안전거리 확보를 이유로 주민이 모두 이주했으며 마을을 그리워하는 실향민과 지역 주민이 정기적인 문화제를 지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송 의원은 하재마을 팽나무는 배를 묶어 정박하는 개선조로 알려져 역사적 가치가 높다며 천연기념물 지정을 위한 군산시 등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지난달 도내 수출이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5억 6,873만 달러로 1년 전보다 23.9%가 감소했습니다. 이 기간 수입은 2.2%가 줄어든 5억 1,743만 달러로 무역 수지는 5,03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도내 수출이 부진했던 것은 5대 주요 수출 품목인 합성수지와 농기계, 정밀 화학원료 등의 수출 물량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지역농협 이사 출마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합원 2명을 폭행 감금한 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특수상해 감금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11일 고령의 조합원 2명을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리고 목재 탁자를 던져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 완화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늘면서 전북 지역 여권 발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도청 민원실에서 발급한 여권은 모두 6,59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당시 이례적으로 많은 인원이 몰리면서 여권 접수 대기에만 평균 2시간 넘게 걸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도청 여권 발급 건수는 코로나19 확산과 방역 지침 완화를 전후로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 전인 2019년에는 여권 발급이 58,282건에 달했으나 2020년에는 1,837건으로 대폭 줄었고 방역 지침이 다소 완화된 지난해에는 31,330건으로 다시 늘었습니다. 부안 상황등도 인근 해상에서 밍크고래가 죽은 채로 발견됐습니다. 보령해양경찰서는 지난 23일 오후 2시께 부안군 상황등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선장이 그물에 걸려 죽어있는 밍크고래 한 마리를 발견해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밍크고래는 이날 오전 충남 서천군 장항신상 위판장에서 4,850만 원에 위판됐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수정입니다. 익산시가 익산 로컬푸드 협동조합을 익산 로컬푸드 직매장 어양점 수탁자로 재선정했습니다. 익산 로컬푸드 협동조합은 농업인들이 출자해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2016년 3월 익산 로컬푸드 직매장 어양점 출범부터 현재까지 어양점의 위탁을 받아 운영해왔습니다. 익산 로컬푸드 직매장 어양점은 600여 농가에서 생산한 1,900여 품목의 다양한 농산물과 가공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도내 기업 경기가 이달부터 상승세로 전환됐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표한 이달 기업 경기 조사 결과를 보면 제조업 업황지수는 56으로 전달보다 2포인트가 올랐습니다. 또 도내 제조업 기업들은 다음 달에는 이달보다 업황이 더욱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도내 비제조업도 업황지수가 62로 전달보다 4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익산 함열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해 로컬푸드 콘텐츠로 전통주가 활용됩니다. 익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함열 지역 도시재생 사업에 관심 있는 만 19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전통주 전문가 기본 과정을 운영합니다. 전통주의 기본 이해, 전통주 제조 방법, 발효 관리 등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다음 달 5일까지 16명을 모집하며 한술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지난 총선에서 익산 갑에 출마했던 고상진 씨가 익산발전연구원 원장으로 활동합니다. 익산발전연구원은 오는 28일 개원하게 되며
정기적인 간담회와 전문가 세미나 등을 통해 익산 지역 발전에 필요한 의제를 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임 고원장은 지난해 대선 때 민주당에 입당했고 당시 민주당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 소속의 국민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 공공배달의 배달의 명수가 군산시와 사장님이 함께하는 이번 주 할인 이벤트를 오는 3월부터 진행합니다. 시와 가맹점이 할인액을 1대1로 부담하는 주 단위 할인 행사로 주문 금액 3만 원 미만 시 최대 4천 원, 주문 금액 3만 원 이상 시 최대 6천 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표진 사업이 익산시청을 방문해 지역 저소득 가구를 위해 써달라며 성금 5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후원된 성금은 전라북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정 기탁한 후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위해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맑지만 체감 온도가 낮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군산의 최고 기온은 4도에 머물겠습니다. 익산은 낮 최고 기온이 5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최고 3.5m까지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